74세 할아버지가 생애 첫 해외여행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상황.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갑작스럽게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손녀를 만나러 온 평범한 할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지갑 속 낡은 명함 한 장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는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준호 할아버지는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생 목수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준호 할아버지에게 해외여행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유일한 가족인 손녀 할인이를 만나러 미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준호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손녀를 만날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준호 할아버지는 손녀가 써준 영어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입국 심사관 마크 해밀턴은 준호 할아버지의 여권을 받아들며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크는 평소 절차에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했고 특히 노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크의 질문에 준호 할아버지는 손녀가 가르쳐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손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준호 할아버지의 어색한 영어 발음과 떨리는 목소리는 마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크는 여러 질문을 계속 던졌지만 준호 할아버지는 같은 대답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녀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손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미국에 얼마나 체류할 예정입니까? 준호 할아버지는 손녀가 써준 종이를 꺼내며 더듬거리며 대답했지만 마크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들도 마크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고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입국이 거부됩니다. 그 순간 준호 할아버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이 땅에 떨어질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6시간을 날아와서 손녀를 만나려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제발, 손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이미 다음 승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와서 준호 할아버지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는 준호 할아버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녀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준호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과 손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명함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명함을 보는 순간 20여 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8년 필리핀에 대형 태풍이 발생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준호는 40대 후반의 나이로 국제재난구조자원봉사단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미국 구조대원 한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구조대원들은 위험하다며 접근을 포기하려 했지만 준호는 자신의 목수 경험을 살려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로 가면 됩니다. 이 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면 구조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정확한 판단 덕분에 미국 구조대원 데이빗 리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된 데이빗은 준호를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미국에 오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당시에는 단순한 인사치레로만 생각했던 준호였습니다. 자신이 미국에 갈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명함이 준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데이빗 리 데이비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데이빗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명함을 손에 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오래된 인연에 의지해도 될까요? 20년 전의 일을 데이빗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기억한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공항 내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국제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지만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번호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준호 할아버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이 전화가 연결될까요? 그리고 연결된다면 데이빗은 20년 전의 한국인 목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준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빗, 저는 이준호입니다. 필리핀에서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정말 준호 씨입니까? 믿을 수 없군요. 데이빗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준호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준호 할아버지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녀를 만나러 미국에 왔다가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상황, 그리고 지금 공항 대기실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데이빗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준호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동안 준호 할아버지는 20년 전 데이빗을 구조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작은 선행이 20년 후 자신에게 이런 도움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데이빗이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이준호 승객께서는 입국 심사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시 입국 거부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데이빗의 도움으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동시에 들었습니다. 대기실을 나서면서 준호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데이빗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20년 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준호 할아버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항장 윌리엄 스콧이 직접 나와서 준호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장이 직접 승객을 맞이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준호 할아버지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황장이 나타나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데이빗 리 국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과거 구호 활동 기록이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다고 하시더군요. 윌리엄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준호 할아버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필리핀에서의 구조 활동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데이빗이 현재 연방재난관리청의 국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입국 심사관 마크가 나타났습니다. 몇 시간 전 차갑게 입국을 거부했던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크는 준호 할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과거 공로와 상관없이 모든 방문객을 동등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크의 사과를 들으며 준호 할아버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역시 영어가 서툴러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언어 실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호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마크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승객을 존중하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 노인이 실제로는 국제구호 활동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윌리엄 공항장은 준호 할아버지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라운지에는 이미 기자단과 연방재난관리청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데이빗 리 국장과의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빗은 2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 20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당신이 필리핀에서 저를 구해주신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데이빗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구조 활동에 매진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구조 기록은 지금도 우리 연방재난관리청 데이터베이스에 영웅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준비된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998년 필리핀 태풍 구호 활동 당시의 공식 기록들이었습니다. 준호의 이름과 구체적인 구조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데이빗의 제안으로 준호 할아버지에게 국제 인도주의 공로패가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구호 활동에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이었습니다. 상을 받으며 준호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에 나서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저도 젊었고 목수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의 담담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라운지 분위기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입국을 거부당했던 노인이 이제는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라운지에서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 할아버지는 한 가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손녀 할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연락을 못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윌리엄 공황장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할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히 설명하고 VIP 라운지로 오도록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라운지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26세의 할인은 미국 유학생으로 부모를 어린 시절 잃고 준호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소중한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은 달려와서 준호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공항에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준호 할아버지는 할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입국 거부부터 시작해서 데이빗과의 재회,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할인은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에 놀라워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할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인의 말에 준호 할아버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된 인생이었습니다. 할인아, 이제 집에 가자. 방도 예쁘게 준비했다고 했지? 네. 할아버지 방은 물론이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도 준비했어요. 이번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불과 몇 시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준호 할아버지는 이제 손녀와 함께 공항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으며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스앤젤레스 지역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잊힌 영웅, 반세기 만에 미국 땅을 밟다. 기사에는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20년 전 필리핀에서의 구조활동, 어제 공항에서의 일, 그리고 데이빗과의 감동적인 재회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할인의 아파트에서 편안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손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 아침상을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신문 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일면에 나오셨어요. 할인이 흥분해서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뉴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과분한 관심인 것 같구나.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할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할인의 말에 준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아,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20년 전에 심은 작은 선행이 오늘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니? 할아버지, 이게 바로 인연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결되어 있어요. 식탁에서 나누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는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긴 시간 떨어져 지낸 가족이 다시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낼 예정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좋은 곳들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시간을 뛰어넘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74세의 평범한 할아버지가 겪은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이나 언어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20년 전 필리핀의 재난 현장에서 국적을 초월한 인간애를 보여준 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작은 친절이 어떻게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크 심사관의 변화된 모습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인과 할아버지가 함께하는 따뜻한 모습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과 준호 할아버지의 재회는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어 돌아오는 아름다운 인연의 고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해외 재난 구조 활동에 참여한 구호 활동가들의 기록에서 영감을 얻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평범한 어른들,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숭고한 역사와 따뜻한 용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건너뛰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힘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친절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